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저는 미국에 친척이나 친구분들이 안 계세요. 그렇다 보니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이 많지 않은 편이었죠. 오로지 인터넷에서 헤매는 것 외에는 제가 정보를 찾을 만한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늦은 나이에 이민을 결정했고 한국에서의 제 전공이나 직업군이 메디컬 관련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었어요. 막상 도전해서 그 일을 이루고 나면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정말 많았습니다. 40이라는 나이가 넘고 나서는 그 어떤 것에 무모하게 도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서 더 정보에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LPN 간호사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영어를 못하는 아줌마가 미국에서 직업을 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정보를 올리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많은 정보들 중에 저도 한 일원이 되고 싶어서 유튜브에 정보를 조금 남겨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미국에 이민을 오고 나서 인터뷰를 한 것이 총 7번 정도예요. 그 중에 초창기 4번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일 아티스트가 돼서 컬리지에서 소개해 준 장소에 가서 받은 인터뷰들이었습니다. 컬리지의 소개를 받아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샌디에고에서의 인터뷰들은 저에 대한 모든 신원을 보장받은 느낌으로 제 인터뷰를 임해주셔서 인터뷰가 어렵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일 아티스트라는 특성상 그 직업군이 행해야 할 테크닉을 완벽하게 해낸다면 인터뷰 과정에서 영어를 잘하는지 말을 잘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간호사 자격증을 받고 나서 인터뷰를 시작하러 처음 갔을 때 정말 떨리더라고요. 정보가 없으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했던 생각은 이렇게 어렵지 않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긴장하고 떨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렵지 않았어요. 주로 3명 정도의 인터뷰어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매니저급의 분들이 오시는 거죠. HR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매니저나 슈퍼바이저들이 들어오십니다. 물어보셨던 질문들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질문을 2번 다 받았습니다. 이력서를 보고 이력서 안에 제가 기입해 넣은 사항들은 다 보셨을 테니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순간 제가 생각할 때 인터뷰어들은 사람을 뽑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궁금할까라는 생각을 미리 해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또는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엿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이면서도 그런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그 문장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남는 질문이 본인이 메디컬 필드를 선택해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2번째였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돈을 벌고 싶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싶어서 간호사라는 직업군을 선택했지만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메디컬 필드에서 제가 생각하는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삶의 가치관에 대한 문장들을 생각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직업의 디테일한 지식을 인터뷰 시간에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보통의 그 간호사 인터뷰를 보시는 매니저분들은 간호사로 일을 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부서마다 그 테크닉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자리에 와서
어차피 트레이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 같은 완전 초짜 신규 간호사들은 트레이닝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실수도 조금 더 많이 하겠지만 경력이 전혀 없다고 그 자리에 안 뽑히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 인터뷰들을 마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점은 간호사라는 직업군에 있어서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의 영어가 얼마나 유창한지를 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말 중간에 랭귀지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인터뷰어들이 당신의 영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드린 모든 질문을 그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하고 계시고 당신이 말하는 영어 문장이 저희가 이해하기에 발음이나 문장력이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죠. 아, 이분들이 영어를 유창하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간호사가 필요한 건 아닌가 보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돼서 인터뷰 자리에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이력서에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고 그 마더 랭귀지가 잉글리시가 아니라는 거, 외국에서 살다가 이민 온 사람이라는 걸 눈치를 채겠죠. 왜냐하면 제 학력이 다 들어가니까요. 메디컬에서 특별히 경력이 아직 없는데 처음으로 졸업해서 오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또 경력이 있다 하면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이력서에 다 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다 이미 정리가 되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영어로 말을 완벽하게 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영어가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핑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만 하면 뽑을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 그걸 명심하고 있었어요. 이미 나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인터뷰를 하자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니까요. 그래서 더 인터뷰 중에 쫄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머리 써가면서 영어로 만들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후보자가 저 말고도 여러 명이 더 있을 테지만 그 후보자 중에 저보다 훨씬 경력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겠다고 인터뷰를 했으면 당연히 저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인터뷰 자리에 나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신감 있게 얘기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정리를 하자면 다른 분야, 다른 직업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지만 저는 너무 떨면서 인터뷰들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간호사로 적응하는 중에 못 찾아서 아쉬웠던 정보들이 있을 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